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12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계속 할 텐데, 아까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뭘 하려고 했었죠? 연력학적인 온도와 이상기체 온도가 같은 거다라는 걸 지금 증명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매개체로는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해서 카르노 사이클을 해석해 보자. 해석할 때 이상기체 가정하에 해석해 보자. 그러면 그 연력학적인 온도 시스템하고 이상기체를 가정해서 해석한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그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가역 등온 과정과 두 개의 가역 단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역 등온 쪽을 먼저 해석을 했어. 그래서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등온 과정으로 해보니까 준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팽창2를 하는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내부 에너지는 mCV 델타 T가 되고 등온이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준열이 전부 1로 이제 바뀌는 것이 돼서, 근데 등온이니까 여기가 MRT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Q는 MRTH 고열원의 온도, 그 다음에 로그 V1, V2까지 나왔다. 저온 과정에서도, 저온에서 열을 배열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MRT L이 되고 로그에 V3, V4인데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이게 뒤집어지면 되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거의 똑같죠. MRTH, MRTL. 뒤에 V1, V2, V4, V3 뒤집어져 있고 여기까지 결론이 나왔고, 이제 두 번째 단열 과정도 마저 해석을 해봐요. 단열 과정은 2, 3, 4일이야. 그러면 2, 3, 2, 3을 먼저 해봐요. 2에서 3으로 가는 단열 과정, 가역 단열 과정, 가역 2에서 3.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봐요. 가역 단열에서 1법칙과 이상기체식 이 두 가지를 적용한다. 1법칙과 이상기체식. 그래서 1법칙 적용해 보면 똑같죠? 델 QL은 아니 H 없지. 델 Q는 단열이니까 이거 물론 0인데 델 Q는 DU 이상기체니까 DU는 뭐야? MCV 먼저 써줍시다. 바로 하면 헷갈리니까 델 Q는 DU 더하기 PDV 이거 알죠? 연력학 제1법칙 2일기초식. 그래서 DU는 mCV dt, P는 이상기체식을 적용해서 MR 뭐지? MRT 그 다음에 V분의 dV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단열이잖아. 단열이니까 이게 0이네. 이게 0 이렇게. 등온이면 이게 0이었는데 이제 단열이니까 Q가 0이죠. 요거 두 개는 살아있고. 그리고 요 두 개의 관계를 이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요 두 관계를. 두 관계를.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이제 이상기체식 대입했고, 여기 MCV인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요 CV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상기체에서 지워봅시다. 이렇게 공간이. CV와 CP가 있잖아요. 이게 뭐야? 정적 비열, 정압 비열. 정압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값. 이건 정적 상태에서 constant volume, specific heat, constant pressure, specific hea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적 비열은 K-1분의 1R, 정압 비열은 K-1분의 KR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상기체에서.
이것도 유도할 수 있는데, 자, 정합비열 빼기 정적비열이 기체상수값이다. 그리고 정합비열 나누기 정적비열을 우리가 K라고 정의를 했어요. K, 비열비. 공기 같으면 1.4, 즉 정합비열이 한 40% 크다. 예를 들어 공기일 때 값을 한번 넣어보면, 공기일 때 요걸 기억하면은 이제 이걸 이쪽으로 호환할 수 있겠지. 이 식이 이 식으로 CP, CV의 차이가 기체상수고, CP 나누기 CV가 비열비, Specific Heat Ratio. 이 식을 알면 이제 이렇게 호환이 돼요. 이 두 식으로부터 CV를 소거하면 K와 R의 함수로 이렇게 딱 떨어져. 이게 CV고 CP고, 그래서 이거 나누면 K만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의 R은 얼마야? 암기하라고 그랬죠? 공기의 R은 287. 단위는 주울로 했을 때, 킬로주울로 하면 0.287이고 주울 퍼 킬로그램 곱하기 켈빈 또는 도씨. 공기의 CP 값은 얼마야? 상온에서, 일기압 상온에서 1004. 암기하기 좋아요. 1004. 단위는 똑같고, 정합비열은 717.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건 표를 보고 공기의 정합비열, 정적비열을 찾아볼 수 있고, 이 식에서 CP 빼기 CV를 해봐요. 그러면 1004 빼기 717 하면 287이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CP 나누기 CV 해봐요. 그러면 1.4가 나와요. 다른 기체도 마찬가지야. 다른 기체도 그 기체의 R값, CP값, CV값 관계가 다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론으로는, 이거는 정의식이고 이것은 연력학 1법칙에서 이상기체식을 적용하면 나오는 식이에요. 앞에서 우리 배웠을 거야. 여러분들 저기 1법칙 그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이상기체에서는 이제 요 식이 만족한다. 그래서 여기 CV 대신에 지금 R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R로. CV를 R로 표현하면은 M의 뭐야? CV가 K-1분의 R이잖아요. 그러면 K-1분의 1R, 1R, dt.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데. 칸이 부족하네. 더하기 MR, T, dV, dt. dVV.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화면에 잘 나와? 괜찮아요? 요것과 요거. 이렇게. 이게 0이야. 0. 이제 적분을 해봐요. 양쪽을 적분을 해. 적분을 하려는데 여기는 V분의 dV, 요 T가 있으니까 양쪽을 T로 나눠줘. T로 나눈 다음에 적분을 해줘봐요. T로 나눠봐. 여기 이건 T로 나눠도 0이고, T로 나누면은 이게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가 T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T로 나누면 저 식을 0은 그대로 0이고, T로 나누면 M K-1분의 1 R T로 나눴으니까 T분의 DT 해서 적분하면 로그 T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우측 것도 T로 나눴으니까 이제 귀찮은 T가 사라졌지. 사라지고 MR만 남고 로그 V분의 DV. 적분하면 로그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적분하면 어떻게 돼? 적분하면 이건 컨스턴트가 되겠지? 컨스턴트가 되고, 여기는 적분하면 어떻게 돼? MRK 다 일정한 값이니까 K-1분의 MR 로그 T1분의 T2 더하기 MR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정적분이니까 이거 0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동시에 적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T1, T2, T1, T2니까 이게 0 그대로. 헷갈리면 이걸 좌항으로 이동한 다음에 양쪽으로 동시에 적분하면은 이것만 남잖아요. 1, 2니까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MR은 지울 수 있네요. MR은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K분의 1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K분의 1은 양쪽에 K분의 1을 곱해줘. K분의 1 곱해주면 이쪽에 K분의 1이 곱해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붙죠. K-1로 이렇게. 그래서 로그로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T2, T1 곱하기 V2에 V1에 여기 K-1, K-1승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저걸 만족하려면 TVK-1은 일정. TVK-는 일정해. TVK-는 일정해야 돼. 저기 0이 되려면 요게 1이 돼야 되잖아요. 로그 1이 돼야 되니까 얘와 얘가 같아야 되겠지. 분자 부모 같아야지 1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잘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결론이 T 곱하기 V의 K-1승은 일정.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2, 3일 때는 온도가 일정이고 요 식으로 쓰면 여기 또는 지금 2, 3이니까 숫자를 넣어서 하면 어떻게 될까? T2 곱하기 V2의 K-1승은 T3 곱하기 V3의 K-1승 이렇게 되겠죠? 요 2, 3일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면 요 4일일 때도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T2의 T4의 V4의 K-1승은 T1의 V1의 K-1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T2하고 T1이 같지. T2하고 T1이 같아요. 얘가 같고. 여기 봐봐. T1, T2는 같고 T3, T4도 같지.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고 그럼 이거 1으로 써도 돼. 1으로 쓰면 되고 이거 T3가 T4하고 같고 T3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온도를 없앨 수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나눠 가지고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 원쓰리가 뭐야? 원쓰리가 TH로 쓸 수 있지. 원쓰리는 하이 템퍼레처니까 이거 H 맞지? H1은 H, 1은 H로 쓰고 3, 4는 low 템퍼레처 TL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V1분의 V2는 V4분의 V3가 나와요. 이런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 식으로 아까 등온 팽창에 했던 이 결과식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아져요. 같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QH와 QL은 MR TH분의 MR
로우가 돼. 요 뒤에 로그가 이게 같아지니까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MR도 없어지니까 최종적으로 QH, QL은 TH, TL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이게 켈빈 온도, 연력학적 온도를 만들어준 기반이었죠. 기반.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정리하면 조금 좀 복잡하게 나갔지만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 강의로는 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내용을 잘 노트에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렵게 내면 이걸 낼 수가 있어요. 한 20점짜리 문제로.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해서 켈빈은 연력학적 온도를 구현했다. 연력학적 온도는 열량비와 온도비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쪽을 레퍼런스로 잡고 다른 쪽에 열량만 측정하면 온도가 나오는 바로 이 식을 이용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실험은 불가능하다. 카르노 사이클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이디어란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온도 대신 압력을 측정해서 온도로 환산하는 그 온도인데 그게 이상기체 온도인데 그거나 같다. 이상기체 온도계가 연력학적 온도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그럼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카르노 엔진에서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 두 개의 등온 과정에 대해서 이상기체식과 일법칙을 가지고 해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QH는 MRTH의 요거.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열 과정에 대해서 해보니까 Q가 0으로 떨어지고 이쪽은 살아남아가지고 결론적으로 V1과 V2의 B가 V4, 요 뒤집어진 관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결론식과 이 결론식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이 로그 뒤가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MR도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상기체 온도계도 이런 결론에 나오고 또 카르노 엔진을 이용해서 그 켈빈이 했던 연력학적 온도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적 온도가 곧 이상기체 온도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켈빈 절대 온도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엔트로피까지 가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칙 서술 두 가지 서술 있었죠. 두 가지 서술 켈빈과 플랑크 서술과 클라시우 서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술과 관련해서 이제 비가역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비가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역성을 살리자. 그래서 가역성을 살리는 이론적인 사이클, 최대 효율을 가진 사이클을 카르노가 제시를 했다. 카르노 사이클. 그리고 카르노 사이클을 분석해보니 켈빈이 분석해보니 온도계를 만들 수 있다. 연력학적 온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온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QH, QL은 TH, TL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를 레퍼런스로 잡으면은 요 TH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T로 써주고 Q만 측정하면 된다. T 레퍼런스는 보통 뭐 트리플 포인트 그냥 레퍼런스로 쓸게요. 이건 잡기 나름이니까 Q 레퍼런스 이렇게 해서 이거 이미 아는 관계에서 고열원의 온도만 열량만 측정하면 해당하는 온도를 알 수 있으니까 열량이 0일 때는 절대 온도 0 들어오는 열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온도가 쭉 무한대 온도까지 절대 온도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온도를 압력을 이용해서 온도로 환산한 그 이상기체 온도하고 동일하더라. 그래서 정말 동일한지 이렇게 연력학 해석을 통해서 과정을 연력학적인 해석 플러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적용해서 해보니까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이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켈빈 온도는 이론적으로는 연력학적 온도, 실제적으로는 이상기체 온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5장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응용편에 냉동 및 열 펌프 사이클의 최대 성능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엔진 가지고 설명을 쭉 했는데 엔진뿐만 아니라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엔진 또는 동력 사이클 그래서 효율은 1-QH분의 QL인데 만약에 카르노로 돌리면 카르노 엔진으로 또는 카르노 동력 사이클로 돌리면 이것이 1-TH분의 TL로 해서 온도만의 함수가 된다는 걸 했고 엔진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이거 엔진을 거꾸로 돌리면 이게 뭐예요? 냉동 사이클이지. 에어컨 같은 거. 냉동 사이클. 또는 뭐 열 펌프, 히트 펌프 사이클. 히트 펌프는 효율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뭘 쓴다고 그랬어? COP라는 말을 써요. COP 성능 계수.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성능 계수. 엔진은 이게 시스템 이게 엔진이면 열을 받고 QH 열을 버리고 QL W를 1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냉동 사이클은 반대로 이게 냉동기면 냉동기는 저열원에서 열을 빼앗고 압축기에서 에너지를 넣어주고 그래서 품어 올려서 더 높은 데로 열을 보내주는 거지. QH를. 그래서 이게 인풋이 되고 이게 아웃풋이 되는 게 냉동기. 리프리저레이터는 정의가 인풋으로 압축기 1을 해주면 차가워진다. QL. 만약에 난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COP 히트펌프. 난방일 때는 히트펌프. 압축기 1을 해줬을 때 따뜻한 바람 QH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냉방일 때는 QL. 근데 여기서 연력학 1법칙에서 W하고 QH, QL 관계가 나오죠? 이거 두 개가 합해서 이게 돼야 되겠지. 즉 QH는 W 더하기 QL이 돼야 되겠지. 이게 두 개 들어가고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W는 마찬가지로 QH 빼기 QL이에요. 두 개 들어가서 하나 나오는 거니까 QH가 더 커. 그래서 이 W 대신에 Q로만 표현하면 QH 빼기 QL분의 QL. 아래 것도 마찬가지. 난방을 할 때는 QH 빼기 QL분의 QH. 그런데 만약에 카르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르노로 냉동기를 돌리면 카르노 냉동기 또는 카르노 히트펌프. 카르노 냉동기로 돌리면 이게 온도로만 바뀐다고 그랬지? TH 빼기 TL분의 TL. 카르노 난방기로 돌리면 TH 빼기 TL분의 뜨거운 쪽 TH.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예제 5.1을 한번 봐요. 예제 5.1. 어떤 발명가가 온도 700켈빈의 고온 가스로부터 100kW 열을 받아서 열 전달을 받아서 60kg 순위를 얻고 나머지는 300K로 방열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시오. 어떤 발명가가 동력 사이클이니까 여기 동력 사이클을 만들었대. 고온 TH가 얼마? 700K 켈빈에서
열을 받았어요. QH가 얼마? 100kW. Q 다시네. 단위가 줄이 아니니까 파워 단위로 썼어요. 파워 단위로 열 전달률이 100kW. 열 전달을 받아서 순일 W 이것도 다시네요. 킬로와트로 썼으니까 60kW의 순일을 한다. 파워를 얻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기로 버리겠죠. QL로 버리겠고 여기 TL로 여기는 300K 이게 가능하냐? 이게 질문이야. 이게 가능하냐? 자, 그러면 뭘 질문하는 거냐면 효율을 계산해 보고 이 효율이 이 맥시멈 효율보다 만약에 크다면 불가능한 얘기지. 맥시멈 효율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가르노로.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효율을 한번 계산해 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효율을 어떻게 하면 돼요? Q분의 W잖아요. W. QH분의 W. 근데 단위가 지금 다 킬로와트니까 양쪽에 다 시간으로만 나눠주면 다트만 붙이면 되지. 파워 단위로. QH는 100kW. W 닷은 60kW. 0.6. 즉 60%. 자, 이 발명가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이 효율 60%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700켈빈과 300켈빈에서 나올 수 있는 효율의 맥시멈은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봐. 이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카르노 엔진으로 가정하면 그게 곧 맥시멈 효율이니까 카르노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 효율을 1-TH분의 TL로 계산하죠. 온도만의 함수로. 그래서 해보면 1 빼기 TH는 얼마? 700켈빈. TL은 300켈빈. 이렇게 되면 7분의 3. 1 빼기 7분의 3. 7분의 4. 그럼 얼마야? 7분의 4면은 계산기로 0.7분의 4. 0.57이 나올 거예요. 7분의 0.57. 57%. 근데 60%라고 주장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야. 뭐 실험을 잘못했든지 데이터를 잘못 뽑은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0.57, 57%가 최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꼭 여기 냉동기에만, 여기 그 열기관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COP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 동일한 논의를. 예제 5.2, 또 예제 5.32, 이제 냉동기나 또 뭐 열펌프에 관련된 문제니까 각자 해보세요. 풀어보시고. 네, 연습 문제. 5장은 이제 끝났어. 5장은 연습 문제. 나머지 예제 2개는 직접 풀어보시고. 5장 연습 문제. 1번, 3번,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그 다음에 18번, 19번 이렇게 좀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 7문제. 노트에다 잘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낼 수가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13주차, 14주차 동안에 이제 6장 엔트로피에 대해서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시간이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이클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6장까지 할 것 같아요. 6장까지 매번 6장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다른 유체기계 시간에 3학년 때 그 유체기계라든가
또 뭐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주로 이제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가역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 최대다. 그리고 온도만의 함수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이미의 발명가가 주장하는 효율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몇 초 만에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냉동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시고, 그 특허청에서 가장 1차적으로 거르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뭐 효율이 100%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와요. 100%. 그럼 무슨 효율이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 법칙을 위배하는 거지? 어? 내가 엔진을 만들었는데 어떤 발명가가 만들었는데 효율이 100%예요. 이렇게 엔진 효율이 100%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단일 여론하고만 반응하면서 연속적으로 일하는 이런 엔진이잖아. QH를 100%.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미 켈빈 플랑크 서술에 나왔죠. 불가능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명명을 해요. 효율 100%짜리 엔진을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불러. 연구기관. 영원히 구동되는 기관. 이게 꿈의 기관이야. 한번 툭 에너지를 주면 영원히 도는. 아, 2종이지, 2종. 이 법칙의 위반이니까 2종. 즉, 이 법칙을 위반하는 엉터리 기관을 아예 이름을 붙여놨어요. 두 번째 종류의 연구기관. 그러면 1종도 있다는 얘기죠. 제1종 연구기관. 이걸 1법칙을 위반하는 거야. 1법칙 위반. 1법칙을 위반한다는 건 뭐야? 에너지 보존이 아니고 에너지가 생성된다. 에너지 창조. 에너지가 창조된다는 거니까 무슨 얘기야? 효율이 100%보다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저 또 2종 연구기관을 얘기하는구나. 1법칙에 위배돼. 말도 안 돼. 효율이 100%라고 주장하면 아이고 2법칙에 위반되는구나. 말도 안 돼. 제 2종 연구기관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교과서에다 잘 보시고 제1종 연구기관과 제2 연구기관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1종 연구기관은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데 효율이 100%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결국 에너지가 어디서 생성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되는 연구기관을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른다. 2종 연구기관은 이 법칙을 위반하는데 엔진에서 효율이 100%라는 것은 켈빈 플랑크 서술에 위배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엔진을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장 끝냈고 이제 다음 주에 13주차인가요? 13주차 때는 이제 엔트로피, 기다리던 엔트로피를 유도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고 그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 해석, 또 과정 해석을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